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마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오셔서도 다른 증상 얘기하다가 진료 끝날 때쯤 되면 슬쩍 물어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아린입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이 주제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유행위가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남성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부끄럽지 않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이 질문을 꺼내신 분도 있었고 72세의 부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하고 먼저 눈치를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이건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유행위는 뭔가 부끄럽고 숨겨야 하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랬죠. 어른 되면 그런 거 안 한다. 노인이 무슨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과학이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눈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당시 68세셨고 서울에서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체격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셨는데 진료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 나이에 그게 아직도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잠깐 멈추고 여쭤봤습니다. 뭐가요? 그분이 천장을 한번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성욕이요, 자의 같은 거,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환자분,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납니다. 70 가까운 남자분이 그 한마디에 어깨를 탁 내려 놓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뭔가를 내려놓으시는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신경계, 근육이 모든 게 연결된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근육이 안 쓰면 위축되는 것처럼요. 저희 학용어로는 얼루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기가 일어날 때 혈액이 음경 안쪽의 해면체 즉 콜퍼스케노솜이라고 부르는 조직으로 몰립니다. 이 조직은 스펀지처럼 혈액을 받아들이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면체 조직이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탄성을 잃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로 음경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 사실이 오히려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성적 활동, 그게 파트너와의 관계든 자유행위든이 조직에 지속적으로 혈류를 공급해 주면 이 과정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까지요. 자유행위를 통한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정을 통해 전립선 안에 쌓인 분비물이 배출됩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비물이 정체되고 이것이 염증이나 불편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사정 횟수가 높았던 남성들이 전립선암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전립선 배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진료실에서 전립선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였군요 라며 오히려 안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자유행위를 하고 오르가슴에 도달하면 뇌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이 대표적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수면 문제와 만성 스트레스는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잠이 안 온다. 새벽에 자꾸 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호르몬들이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근육량, 기분, 에너지, 성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는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골반 근육입니다. 골반 근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방광, 직장, 생식기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고 발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활동을 할 때 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이완됩니다. 즉 성적 활동이 골반 근육을 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 활동이 없어지면 골반 근육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서 소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골반적 운동 예를 들어 케겔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뇌와인지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이 흥미롭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뇌의 혈류순환을 자극하고 신경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뇌를 활성화하는 여러 자극 중 하나로서 성적 활동의 역할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씁니다.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질문들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호르몬 수치, 파트너 유무 등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적인 방향은 있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월 3회에서 4회 이상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있고 주일 내에서 2회 정도가 현실적으로 권장되는 범위로 언급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를 죄책감 없이 따라가시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해롭지 않나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대에 건강한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빈도 안에서의 자유행위가 해롭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함께 받으신 분들은 성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십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의도적으로 억제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성욕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억지로 이전과 같은 기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치료의 부작용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 회복 과정에서 또는 치료 중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혈류를 자극하는 것이 조직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진공 발기 보조 기구를 이용하거나 담당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해서 재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다음은 혈압약이나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일부 혈압약물 특히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계열은 발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담당 내과 선생님이나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성기능에 덜 영향을 주는 약물로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혈액희석제의 경우 성적 활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금기인 경우는 듭니다. 다만 심장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이 안전한지 심장과 전문의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문제가 있어서 성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격한 신체 활동에 비해 자유행위로 인한 심장 보완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계단 한 층을 걷는 정도의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성기능 문제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신체적 원인보다 심리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분들에게 두드러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죄책감, 수치심, 이 나이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성욕 자체를 억누르고 그것이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에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챙길 수 있습니다. 70대 환자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60대 중반부터 그냥 포기했어요. 아내도 건강이 안 좋고 나이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그 부분은 끝난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분이 처음 오신 건 발기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변 줄기가 악해졌다는 거였어요. 검사해 보니 전립선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고 골반적 근육도 현저히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시스템을 쓰지 않으셔서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겁니다. 그분이 그날 이후로 꾸준히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골반적 운동, 규칙적인 성적 자극 그리고 상담도 받으셨어요. 6개월 후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기분도 에너지도 다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의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그게 제가 20년 넘게의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너무 오래 혼자 고민해 오셨나요? 창피해서 혹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이건 70대이건 심지어 80대이건 간에 신체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물론 20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 몸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 것, 욕구를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 저는 압니다. 한국 남성분들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 꺼내기를 힘들어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욕은 건강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세요. 성적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조직 위축이 가속화됩니다. 파트너가 없으시거나 파트너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유행위는 몸을 유지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셋째, 케겔 운동을 시작하세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번 하시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시면 소변 조절과 발기 기능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약물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담당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약 때문에 생긴 문제를 단순히 나이로만 돌리고 포기하십니다. 조정 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비뇨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창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이런 상담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어떻게 닿을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늦었는데 하고 손을 내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고 나서 좋아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후회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살아있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여기 계십니다. 그게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함께 계시다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솔직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과 전문의 김인이었습니다.